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샤프츠베리, 에고. 여기 얇은 거부터. 샤프츠베리는부터 먼저 체크. 근대 미학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까지 끊으세요. 여기가 샤프츠베리에 대한 소개야. 얘는 근대 미학의 기초를 마련했구나. 그의 미학은 그러면 자 초월적인 자 근대 미학의 기초를 했는데 그 미학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의 미학은에 대한 다시 정의. 초월적 신의 존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얘들아 는이라고 말하면 쌤이 뭐라 그랬어? 초월적 신의 존재가 우선한다는 형이상학적 전제에다가 체크. 형이상학적 전제에 대한 설명이야 이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그의 미학은 형이상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럼 형이상학적 전제가 뭔데? 초월적 신의 존재가 모든 것에 우선이다. 그러니까 원래 전제 조건은 바로 뭐다? 신의 존재다. 이게 우선이었어. 알겠죠? 자 그러면 온 우주가 신의 피조물이라고 보았던 샤프츠베리는 자 끊으세요. 얘는 어떻게 봤다? 온 우주가 신의 피조물, 신이 만든 거다라고 봤대. 샤프츠베리는. 그래서 우주의 속성인 질서, 균형, 조화를 지닌 대상을 아름답게 여겼으며 그래서 질서, 균형, 조화의 대상을 아름답다 여겼으며 그가 생각한 미는 어떻게 대상 속에서 실제하는 형식적 성질, 대상 속에 실제하는 형식적 성질로부터 기인한다. 말이 어렵네. 설명을 좀 다시 해줄게. 자, 한 문단 읽고 다시 정리해 줄 거야. 계속. 알겠죠? 자, 그러면 샤프츠베리는 근데 미학. 그래서 미학이 초점이야. 그래서 그의 미학, 우리 미학 자체는 신이 전제 조건. 신이 무조건 모든 것에 우선한다. 그래서 얘는 같은 말을 지금 여기 줄에서 얘기한 말과 여기 줄에서 얘기하는 말은 같은 말이야. 신이 무조건 존재해. 그치? 모든 대상물이 있기 전에는 신이 다 존재해. 그래서 온 우주는 누가 만든 거다? 신이 만든 거야. 라고 보는 애야. 그치? 그러면 이 우주라는 애를 봤을 때 이 우주라는 애의 특성을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이 특성은 질서, 균형, 조화 이런 거래. 그치? 그럼 그런 대상들을 모두 다 아름답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부터 잠깐 여기도 묶어봐. 대상을 아름답다 여겼자. 이유가 뭐기 때문에? 우주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주의 속성은 어떤 건데? 신의 피조물의 속성이기 때문인 거야. 이해됐어? 말을 계속 분해해서 다시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가 생각하는 미는 그 대상. 얘들아 그 대상에다가 다시 한번 네모.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인데? 신의 피조물. 어떤 거? 질서, 균형, 조화를 지니고 있는 걔네들한테 있는 실제 존재하는 형식적 성질로부터 기인. 얘들아 기인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따라온다라는 뜻이야. 알겠죠? 비슷한 유형으로 풀어서 좀 더 쉽게 다시 받아들이셔야 돼. 자, 샤프츠베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형이상학 전제는 자, 그럼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래. 미의 위계성을 얘기를 하는 거래. 그는 대상에 지닌 형성력을 기준으로 미를 3등급으로 그래서 형성력을 기준으로 얘가 이제 기준점이네. 얘를 기준으로 해서 미를 3등급으로 나눴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형성력. 자 그러니까 얘들아 형성력이 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의가 보통 앞에 나오기 때문에 너네가 이때까지 글을 쉽게 읽은 건데 뒤에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모르는 단어에 대한 뜻은 밑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긴장 딱 놓지 말고 읽으시면 여기 뒤에 나오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성력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얘를 좀 더 쉽게 말하면 다 만드는 게 형성력이야. 그 형성력을 가진 기준으로 3등급으로 나눴대. 그래서 형성력을 지닌 존재 그게 바로 신이래. 존재인 신은 가장 높은 등급. 그리고 신에 의해서 형성되어서 예술품과 같은 아름다운 것도 형성할 수 있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애라고 정의를 했냐면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예술품과 같은 아름다운 것도 만들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정의야 이거는. 알겠지? 이런 인간은 그 다음 2등급제 2등급. 그 다음 그 결과물은 어떤 거? 예술품과 같이 이런 애들들 결과물은 어떻게? 얘는 물질적 대상으로 보고 가장 낮은 등급. 자 그는 하위 등급은 언제나 상위 등급으로부터 하위 등급은 여기서부터 다시
상위 등급으로부터 기인한다. 자, 이게 얘들아 요약이야. 이 말이 어디 부분을 봤을 때 요약이냐면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예술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기인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겠죠? 끌고 왔다, 따라왔다, 강조하면서 자 얘들아 대상보다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좀 난리라고 했어. 비교하는 구문 같은 경우는 인간보다는 신이, 그러니까 결국 뭐야? 신이 제일 아름답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정리를 해주자면 신, 그 다음 인간, 그 다음에 물질적 대상이다. 실은 얘는 요약이구나. 이거는 말 그대로 위에서 한 말에 대한 요약이구나. 위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귀찮더라도. 자, 얘네들은 위계성,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게 위계성이야. 근데 형성력을 기준으로, 형성력이 뭔데?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근데 다 만들 수 있는 건 가장 높다고 했어. 그 다음에 인간은 뭐야?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어. 예술품을 만들 수 있는 애야. 그 다음 예술품, 만들어진 예술품과 같은 결과물은 다 뭐야? 가장 낮은 등급.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이 가장 높고 인간, 그 다음에 물질적 대상이라고 마지막 줄에 얘기하고 있죠. 됐나요? 자, 그럼 다시 밑에 문단. 그렇다면 샤프츠베리는 민적 경험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미를 감지한다고 보았을까? 자, 라고 의문을 제기를 했어.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이 돼야겠죠. 얘가 던지는 건 미적 경험은 인간이 어떻게 감지하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신으로 맡은 자연적 본능. 자, 자연적 본능에다가 체크. 자, 신으로부터 받은 부분은 얘들아 어디서 해석이 가능하냐면 신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했잖아. 그래서 신이 만든 거야. 무조건 이건 전제 조건이야. 알겠죠? 자, 자연적 본능인 취미를 하면 된대. 그러면 취미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거야. 너네가 아는 취미로 해석하지 말고 여기 나온 정의를 가지고 움직여야 돼. 미를 감각하는 하나의 독립적 내감. 자, 미를 뭐라고 봤냐? 자, 감각하는 독립적 내감이자 판단하는 능력으로서 감각기관이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것처럼, 얘들아 여기 또 날려. 처럼이라는 거는 직유법이야. 비유하는 거야. 설명을 너네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얘는 배제해도 돼. 설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넣어놓은 거라서 오히려 좀 글이 지저분해질 수 있어서 날리고. 자, 취미도 대상을 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미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다까지가 얘가 말하는 취미야. 그런데 항상 정의가 나온다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우리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다 했죠. 그래서 문제 제기 한 번 더 뒤집어져. 그런데 별표. 취미는 자연적 본능이라고 앞에서 이미 설명했어. 근데 문제는 뭐야? 문화권이나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문제야. 그럼 그 이유를 뭐 때문에? 본능이 왜곡돼서. 취미는 본능이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새롭게 얻을 수는 없지만, 자, 사회적 역량에 따라서의 발현되는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구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줄게. 자, 얘가 이제 미학이라는 걸 정리하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였다? 얘가 말하는 첫 번째 조건, 항상 신이 다 우선에 있어. 무조건 다 신이야. 이게 무슨 뜻이라고? 형이상학적인 거라고. 잠깐만. 왜? 그 뒤에 있는 미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성력을 가지고 3등급으로 나누는데, 그 3등급을 나눈 건 누구다? 신, 인간, 결과물, 이렇게다 라고 전제 조건을 설명한 거야. 전제 조건을 미리 깔아준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거를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미적 경험은 어떻게 감지하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취미부터 설명한 거야. 취미라고 하면 그냥 미를 감각할 수 있는 내감, 감각이라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그러니까 인지하는 순간, 감각하는 순간 판단해낼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문화권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뭐 때문에? 본능은 왜곡될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교육이나 개발은 필요하다.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마지막 문단. 취미의 반응이 즉각적이라는 점. 이거 윗문단에 대한 요약이잖아, 이거는. 그치? 바로 윗문단에 대한 요약이야. 그러면 그 점은 미적 판단이 우리의 이익과 무관하다. 이익에다 x.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얘들아. 이익이라는 건 계산한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근데 계산하지 않고 바로 나온다는 거야. 이와 관련하여 샵즈베리는 무관심성에다 체크. 무관심성이란 당연히 정의를 얘기하겠죠. 대상에 의해서 무신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아니라의 목적을 하면 안 된다 했어. 사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는 미적 경험의 주체인, 자, 우리는 경험의 주체입니다. 인간이 대상의 도구적 가치나 주목하거나 소유욕을 갖는 것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란 얘기야. 뭘 한다? 그 자체에 지닌 미적 성질. 그게 무슨 말인데? 그 안에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에 주목해서 자, 대상의 아름다움을 관조한다. 대상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적 판단은 아까 뭐라고 했어? 미적 판단은 무조건 즉각적인 판단이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이기 때문에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얘기해 준 거야. 이 내용을 정리해 준 거야. 즉각적인 건 무관심성 때문이야. 무관심성이라는 건 뭐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한다? 무조건 그 안에 있는 내재적 가치에 주목하는 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가지문. 그럼 나지문도 한번 읽어볼까, 이제? 존 듀이라는 애가 있는데, 존 듀이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이자 존 듀이가 얘기하는 인간의 정의를 봐야 돼. 얘는 자연의 일부이자 환경과 연결된 유기체로 보았대. 자, 그래서 경험의 주체인 인간. 이거는 같은 말이니까 경험의 주체인 인간은 환경과 같은 경험 대상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는 플러스 적응도 하면서 어떻게 자신에게 적응시키는 과정도 반복하면서 경험을 생성해 나간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인간은 뭐다? 자연의 일부. 그러면서도 뭐야? 환경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애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야? 일부이기 때문에 뭐도 해? 대상에 적응하려고도 하지만 나한테 걔네가 적용되도록 반복하는 거야. 알겠지? 그걸 통해서 뭐 한다? 경험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밑에 문단까지 읽어볼게. 그러면 어떤 경험의 시작부터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완결에 이르기까지 끊으세요. 경험을 이루는 행위들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경험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앉으세요. 경험을 이루는 행위들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경험을 하나의 경험. 자, 그래서 하나의 경험에다가 체크. 경험의 행위들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경험, 이거를 하나의 경험이라고 이제 정의할 거야. 그러면 뒤에는 이렇게 경험을 이루는 각 행위가 서로 자, 경험을 이루는 각 행위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경험이 완결되면 하나의 통합된 단일체가 될 수 있대. 그러면 하나의 경험이 단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질성이라는 거로 연결돼서래. 그럼 질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경험의 주체는 아까 누구라 했었지? 인간이라고 얘기했어. 이제는 친절하게 경험의 주체인 인간 안 합니다. 경험의 주체인 인간이 어떤 경험 상황에서 직접 포착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됐네, 여기서는. 그러면 질성은 이제부터 어떤 말이다? 질성은 뭐야?
직접 질성이라는 단어는 직접 포착하는 거. 이제부터 질성이란 단어 안 쓰고 직접 포착이라 써도 걘 질성이구나. 그러면 경험 상황만이 가진 고유하며 독특한 성질. 그래서 경험 상황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성질을 말하는 거래. 자, 그럼 이게 뭔지 모를까봐 다시 한번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주겠대. 가령 예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자신이 포착한 그 식사에 자, 식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겠어? 나의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하는 거야. 자신이 포착한 이 질성인 거잖아. 포착한 그 식사의 지배적인 특징이 풍성함. 이게 바로 질성인 거야. 그 식사의 그 풍성함이 질성이 되는 거야. 만약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 우아함이 지배적인 특징이었다면 우아함이 질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예시겠죠. 이와 같이 질성은 경험 주체가 경험 대상과 자 그러면 경험 주체가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 대상과 함께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체마다 다 다르게 무엇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한번 조금 내용을 읽어줄게. 자, 존 주이라는 애는 인간은 뭐다? 자연의 일부면서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 그거를 적응하기도 하지만 걔네들과 함께 적응시킬 수 있도록 반복 경험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경험의 자체는 각각의 경험들이 다 이어지면 그거를 하나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완결되는 순간 우리는 통합된 단일체가 되고 자, 그 하나의 경험이 단일체가 되는 것들은 뭐 때문에? 질성이라는 직접 포착해서 느끼는, 우리가 직접 느끼는 그 특유의 성질로 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밥을 먹었다라는 경험도 있을 거고 스테이크를 먹었다, 파스타를 먹었다, 가족과 대화를 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하나에 묶어서 하나의 경험이 되는 거야. 가족과 식사라는. 근데 그 가족과의 식사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게 풍성함이었으면 풍성함이 질성. 만약에 우아함이었으면 우아함이 질성이 되는 거야. 즉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근데 문제는 뭐야? 누구한테 풍성함으로 나타나고 누구한테는 우아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다 다를 수는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 얘기를 정리를 해준 거야. 자, 그럼 다시 주의는 예술도 그래서 다시 우리가 초점을 맞는 건 예술이잖아. 예술도 하나의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했대. 그러면 창작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자, 그 창작자가 창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감상자로서의 관점을 지녀야 된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는 자신의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향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감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판단하며 끊임없는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거래. 자, 이 문단 읽고 나서 다시 알려줄게. 뒤에 있는 창작자가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얘들아 좀 이런 것들은 빼라고 했었죠. 아니라는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았어. 창작자가 작품을 통해서 감상자가 어떤 경험을 갖게 될 것인가에 주목하는 거래. 자, 그럼 다시 한번 봤을 때 자, 얘가 신나게 경험에 대해서 뒤에 있는 신나게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경험은 내가 하는 것도 경험이지만 뭐다? 걔네들이 나한테 적응을 하는 그 과정도 내가 적응을 하는 그 과정도 결국에는 경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게 하나의 경험으로 하나의 단일체가 된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제 이 경험을 요약을 했으면 예술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할 거래. 예술도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경험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들아, 결과물만 있는 게 아니야. 결과물을 만들어진 그 과정도 경험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창작 행위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만들고 있는 이 행위도 경험이 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창작하는 사람이 감상자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행위가 계속 수행되고 있는지 뭘 해야 돼? 감상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행위를 선택하면서 가는 건데 그 이유 자체가 뭐 때문에? 감상자가 어떤 경험을 가지게 될지 계속 뭐야?
주목하는 거야. 신경 쓰는 거야. 상호작용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주의는 감상자의 미적 경험에서 감상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감상자도 창작자가 작품을 실제로 만드는 행위에 견줄 만한 자기만의 경험을 창조해야 된다고 보았대.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감상자의 미적 경험에서 감상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감상자도 창작자가 만드는 행위에 견줄 만한 자기만의 경험을 창조해야 된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창작자가 위에서 뭐뭐 하는 것처럼 위에서 노력했잖아. 너네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작자가 만들면서 어떤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막 생각을 하면서 한 거잖아. 그러면 감상자도 뭘 해야 돼? 계속 연습과 수련을 통해서 길러진 자신의 관점과 관심에 따라서 계속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창작자가 의도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도한 대로만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노력을 하고 수련을 한 대로 계속 감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뒤의 관점에서 예술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고정된 게 아니다. 대면하는 감상자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쌤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니야, 전혀. 앞에 한 내용이랑 똑같아. 앞에 결론적으로 뭘 한 건데 우리는 실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응하기도 하고 생성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해주셔도 돼요. 제가 한번 할게요. 잠시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얘들아 잠깐 문제 좀 잠깐 풀고